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시장은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이 경계감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예상으로는 긴축 기조를 좀 지속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좀 빠졌고 어제 올랐던 이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도 오늘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오늘장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사 이익을 받을 또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강했는데요. 이 중국이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육계 관련주 그리고 소금 관련주도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테마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렇게 좀 테마주로 쏠렸던 자금들이 이 수급이 차츰 조금씩은 실적주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대응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똑똑한 투자 전략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챙겨보시죠.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함께 또 소통까지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저처럼 장중 데이 트레이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트레이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사실 이제 유연한 매매가 뭘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제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방송에서 최근에 상한가를 4종목을 잡았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 4일 연속 이렇게 4종목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종목을 많이 안 드렸죠. 네, 뭐 픽을 안 드렸는데 거의 오늘 거의 2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방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종가 베팅을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종가 베팅 같은 경우 제가 또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제 이제 뒤돌아서듯이 네, 종가 베팅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유연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가장 핵심은 저는 주식에 있어서 강약 조절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어떤 비중이라든지 종목 수를 자유자재로 이 시장에 따라서 박자를 맞추듯이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권투 선수로 비유를 하게 되면요, 사실 이제 어떤 뭐 상대방이 이제 선수랑 이제 뭐 링에 섰을 때 가장 핵심은 1라운드부터 힘을 막 들여가지고 펀치만 날리게 되면은 1라운드 만에 어떤 뭐 대표 선수든 아니면 프로 선수든 다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어쩔 때는 뭐 그 상대 선수가 이제 펀치로 공격을 해오면은 수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잽으로 그 상대방 선수를 간도 볼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펀치만 날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만약에 잽을 날렸는데 그 사람이 뭔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가지고 낙다운을 시켜버리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힘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 원칙에 맞게 내가 원하는 자리, 그리고 그런 시장이 내가 원하는 시장,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장에서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요. 뭐 월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쌓아가는 매매로 저와 함께 이 월천 트레이더에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항상 상한가를 잡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뭐 일주일에 그래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2~3개는 잡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한가를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쌍따를 해서라도 잡아드리고 있고, 상따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또 상 다음 날 매매를 해서라도 또 그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만약에 좀 약간 살아 숨쉬는 종목을 항상 매일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8%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8조 2천억. 어제는 한 뭐 10조 가까이 나왔는데 어제 시장이랑 좀 완전 달랐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어젯밤에 나스닥이 또 큰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눈에 띈 종목이 잘 안 보이다가 롯데관광개발, 그 정도 대형주 중에서는 그 종목 한 종목만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약 10조 9천억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금요일 시장을 맞아서 뭐 포스코 DX랑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정도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금속우와 태양금속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지금. 네, 차기 총선 역할론에 있어서 부각을 받는 움직임이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인데,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금 전에 이제 뭐 일본 오염수라든지 뭐 중국 반일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약세다라고 하면은 그런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월요일 시장에 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그럼 약세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그렇게 큰 비중을 담아서 매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총선 같은 경우에 내년에 또 있으니까 그런 일정 관점에서도 분명히 또 대장주가 하나 또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 저도 역시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큐레터랑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두 종목이 또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뭘 또 보면 된다 그랬죠. 네, 신규주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주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치 테마라든지 또 시장에서 그 어떤 이슈를 시장에서 가장 뭐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이슈를 가지고 어떤 테마가 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이소룡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또 권투 선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좀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멘탈까지도 꼼꼼하게 케어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함께 장중 대응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노란톡방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쌓아가는 매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과연 이 선수들 성적은 어떨지 더 궁금해지네요. 선수들 성적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선수들 성적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3자릿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104.87%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도 지금 14.45% 강력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18일의 종목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머니가 흐르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79.61%
20% 아주 큰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7월 28일 편입하셨고 49,950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요. 13.1%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종목입니다. 8월 16일 편입 종목이고요. 14,500원까지 달성한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받을 수 있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메달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에코프로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많이 안 움직였었죠. 네, 하지만 저는 언제 어떻게 가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어요. 네, 8월 17일 날 지난주 금요일 시장, 지난주 목요일 시장이었죠. 목요일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약 15% 정도 수익률을 달성을 해가지고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 포트에 한두 주는 들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만약에 확실한 어떤 당일날 어떤 단기 매매 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들고 있어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었든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돌파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저는 다음 주 시장에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보다 확실히 강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수보다 확실하게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도 계속해서 눈여겨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또 신고가를 달성한 펩트론이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 날 제가 이제 여기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현재 79.61%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펩트론과 형제인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104.87%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오늘 펩트론은 갔는데 이 종목은 또 내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14.45% 상승을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지금 신고가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슈팅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려면은 어쨌든 시장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 포스코 DX가 움직였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까지 이제 한호가 차이로 이제 달라붙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아마 양봉이 이제 2번 나왔을 거예요. 나왔고 이 종가를 넘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도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꼬리 매물대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종가 기준으로 어떤 라운드 피겨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종가를 돌파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구간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당일에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 에코프로를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한테 이 종목을 한두 주는 꼭 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높지만 어쨌든 시장 선도주의이기 때문에 꾸준히 눈여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달 들어서 2월 6일 날부터 공략을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매일 거의 하루에 5번 공략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게는 이틀에 한 번꼴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앤셀의 마크를 보시면은 거의 안 들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들고 있었고 종가 베팅이 되었든 장중 매매가 되었든 아니면은 스윙이 되었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거래, 4거래 눌렸을 때는 여기서 또 사 모으죠, 제가. 사 모으고 슈팅 줄 때 사고 또 내리면은 또 이런 구간들에서 저점에서 사가지고 또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실제 최근에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짧게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크게 수익 준 날에는 한 10%에서 12%까지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펩트론은 이제 79.61% 상승을 했고 오늘 특이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히 있었지만
조용히 지금 종가상 신고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펩트론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가 베팅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종가 베팅 자리는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줬다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이 왜 제가 안 했냐면은 이 종목이 아직 투자 경고예요. 투자 경고를 딱지를 못 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경고가 딱지를 떼면은 제가 볼 때는 종가 베팅 대상이 되는데 오늘 종가를 올려버리면은 이게 투자 경고 종목이 좀 연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투자 경고가 풀려야 수급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종목이 아직까지 뭐 다음 주도 이렇게 종가를 높여버리면은 아마 투자 경고에서 풀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월요일 시장에서 뭔가 거래량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장중 대응으로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 종가 베팅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비중을 그렇게 실을 만한 자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따로 어떤 뭐 새로운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또 시세를 주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조금 약간 쉬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재차 뚫어줄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벤티지 랩이고요.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공략한 시점 대비 한 105%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에 나와서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가량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톡방 안에서는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눌리고 있죠. 사실 이 사이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윗꼬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실 이게 한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은 충분히 주거든요, 당일날. 그래서 공략을 하다가 지금은 따로 들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한 21선 부근 정도를 볼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만약에 21선 부근에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21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받고 21선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또 한 번 매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제가 또 인벤티지 랩이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또 공략 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저한테 인벤티지 랩 지금 자리 어때 보여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부근 정도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거기서는 이제 좀 물릴 확률보다는 좀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까지 흐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금메달 선수는 바로 에코프로였는데요. 이렇게 좀 대형주, 수급주, 추세 매매를 잘하시는 해설위원님인 만큼 금메달 선수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땡 잡는 기법으로 우리가 또 추세 매매를 잘 배워봐야 되잖아요. 이 기법에 대한 내용도 우리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이 매매법을 활용해서 매매하지는 않았는데 전일이랑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법으로 뭐 STX도 잡아드렸었고 그다음에 큐렉소도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USB로도 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메일로도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링크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매법의 핵심은 3가지예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3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재료적인 부분. 근데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없는 종목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재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 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재료인지, 그다음에 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인지, 그다음에 거기다가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스마트 자금들, 그러니까 상당히 주식을 잘하는 큰 머니를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그 종목을 매매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 재료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결국 수급이거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급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잖아요. 이 재료는 내가 봤을 때는 A급이야. 아니면 B급이야, C급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관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객관화를 시킬 때 가장 핵심은 거래대금이나 수급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분당 뭐 한 300억까지 터졌었거든요. 뭐 300억, 뭐 시초가 부분에서는 뭐 한 300억, 500억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뜻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전 상장했을 때는 또 상당히 또 내려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구나를 판단할 때 수급이 이거를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차트인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 재료와 수급, 이 종목이 좋아도 내 타점이 안 좋으면은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눌림목을 줘요. 근데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더 쭉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뭐 오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그랬었죠.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는 척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렸다가 나중에 이제 장 후반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엔 타점인데 그 타점에 있어서 어떤 기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이 USB나 이메일로 받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종목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검색기도 있어요. 검색기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장 초반에 이제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뭐 2차 전지가 오늘 움직일 것 같다, 아니면은 의료 AI, 아니면 뭐 반도체 이렇게 이제 섹터를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 있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 끝나게 되면은 오늘 주도주 랭킹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홀딩스가 1등, 뭐 에코프로비엠이 2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가 1등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2등, 뭐 디알텍이 3등, 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법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장에 따라서도 이제 좀 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 38광땡 기법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38선 위에 형성 시의 매수 전략인데 이 38선은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들 남북 분단의 이제 기준이 38선이잖아요. 근데 주식 매매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저는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38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 피보나치 레벨에 38.2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에코프로를 공략했을 때 일봉상에서 이 종목은 저가와 고가의 38.2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또 15% 올라갔잖아요. 지지하는 캔들을 보고 나서 제가 진입을 하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분봉상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은 이평선을 가지고도 이제 기준을 잡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8선 위에 있을 때 주가를 공략하는 거 상당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지표예요. 제가 만든 YSL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고가와 저가를 높이는 우상향 추세일 때만 공략을 하자라는 어떤 컨셉의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수급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분단이 그러니까 일봉으로 볼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단기 매매를 할 거잖아요.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데이 트레이딩이 할 만하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결국에 변동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에 변동성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당일날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변동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 타점을 잡으시면은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8월 21일 날 STX 3분봉인데요. 3분봉상에서 저는 뭐 이 구간에서도 사실 매매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제가 종가 베팅 관점에서 뭐 한 2시 50분 정도가량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상한가를 바로 찍었습니다. 당일날. 상한가를 찍었고 다음날 높은 갭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한 12에서 15% 정도가량 수익권을 줬던 이 STX 같은 경우에는 38선 기법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리고 8월 24일 어제죠.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큐렉소 38광땡 기법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한번 공략해보자. YSL 밴드 보시면은 이 파란선 하단 구간 그리고 상단 구간은
빨간색이죠. 자, 어떻게 되죠? 네, 밴드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38선인데 38선 위에 있죠. 네, 그러면은 거기 위에서 그다음에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가 한 40억 거래대금이 한 8번 정도 가량 터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진입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당일날 8에서 또 10% 정도 가량 수익을 여러분께 또 바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제 종가 베팅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안 움직이고 있다가 시간에서 아마 3, 4% 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월요일에 또 잘 대응해서 수익 잘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어제 종목이었죠. 큐렉소 당일에 또 21분 만에 7% 수익을 또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또 장중 대응까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꼭 입장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이 저녁에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USB도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했던 섹터도 함께 좀 짚어봐야겠죠.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봇 섹터를 이제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로봇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SPG, 뉴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SP 시스템즈라든지. 하지만 지금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요. 이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좀 부분에서 이제 보고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AI의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로봇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이제 탑재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는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또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이제 큐렉소입니다. 네, 그리고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수술용 의료 로봇 기업으로 이제 의료 로봇이랑 이제 임플란트, 무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술 로봇이랑 이제 재활 로봇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슈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 이 AI의 시장을 확실하게 좀 시장이 갑자기 바뀐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오픈 AI인 챗 GPT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장이고, 그다음에 그 기기 장비나 아니면은 그런 AI에 대한 뭐 반도체 수요, 그런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실질적인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수술 로봇을 만든다라는 뉴스가 이제 21년 3월 19일 날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 챗 GPT 열풍을 이제 몰고 온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사와 AI 수술 로봇 개발 협력을 맺었다라는 흐름에 있어서 그때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현재는 의사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 이 AI를 접목하게 되면 CT나 영상 분석 후에 이 로봇이 최적화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술이 현재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렉소가 이 MS와 개발 협력을 지속할 경우에는 이 5년 내에 또 글로벌 의료 로봇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현재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또 차트가 상당히 좋죠. 네,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눈에 띄죠. 이게 월봉으로 보셔도 되고 또 이제 주봉으로 보셔도 되는데, 자, 월봉으로 이제 끝에까지 볼게요. 네, 보시면은 자,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이 언제부터 지속이 됐냐면은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지속이 됐어요. 자, 여기가 뭐 하단이고 여기가 상단이겠죠. 근데 이 상단 구간을 뚫어내줬고, 그다음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약간 한 달가량 이렇게 보내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나 이제 여기 이제 확인했어. 리테스트라고 하죠. 그거를. 여기 상단 구간이 뚫었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지를 한 달가량 보내다가 재차 올라가는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세장으로 접어들었다. 이 종목은. 네, 추세가 이제 또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이제 기준봉이 하나 나왔죠.
얼마짜리 기준봉이죠? 5,7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진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하셔도 되고요. 눌림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 기준봉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또 종가 베팅도 뭐 내려오든 위에 올라가든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 방법이죠. 트레이딩 방법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또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봉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큐렉소 흐름 오늘 계속해서 체크하고 흐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현재 신고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커요. 생각보다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후보군으로 넣어놓고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유진 로봇이란 종목입니다. 네, 유진 로봇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기업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지능형 서비스 로봇 판매 제조랑 자율주행 솔루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좀 잘 갔던 이유 바탕에는 이제 LG U+죠. 대형 대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인데 유진 로봇과 이제 손잡고 물류 로봇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모멘텀에 갔어요. 사실 저는 이 뉴스 보고 야 삼성도 아닌데 LG U+에 이렇게 간다고?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좀 강하게 반등했다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재료는 한 C급 정도 돼. 근데 시장에서는 A급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시장이 맞는 거예요. 시장이 A급이라고 하면은 그 A급에 맞게 저는 그래? 그러면 A급이 맞나 보다 하고 그 종목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유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이거 C급인데 왜 자꾸 시장에서는 이렇게 잘 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도 못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A급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 소식이 있었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LG U+에서는 가려졌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로봇 관련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름 실적이 원래 적자였던 회사예요. 22년 매출 같은 경우에 49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던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 약 한 3천억 정도 돼요. 네, 3,300억 정도 가량 되는데 유통수가 그 대주주가 상당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52%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1,500억이죠. 그러니까 엄청 가벼운 종목인데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 종목이 8월 8일 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날 어떤 거래 대금이 터졌었냐면은 5천억 정도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얼마라고 했죠?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1,5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천억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그 회전을 3바퀴나 돌린 거예요. 당일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는 엄청 좀 스마트한 머니들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준봉의 중심값이죠. 네, 중심값을 현재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고점이나 아니면 종고점을 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실질적인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SPG도 있고 유로메카 등이 있죠. 네, 근데 그나마 현재 AI의 어떤 트렌드 나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주로 해서는 현재 큐렉소라든지 아니면 유진 로보틱스를 조금 더 지금 당장은 우선순위에 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나중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잘 갈 확률이 높지만 지금 당장은 유진 로봇이나 큐렉소를 지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유진 로봇 흐름 같이 보도록 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이 종목도 여러분들 월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상당히 좋죠. 네. 종가상 신고가입니다. 네, 종가상 신고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이제 8,300원 라인인데 이 8,300원이 이제 월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이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달이든 또 다다음 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뭔가
윤사무일이 얘기했던 예전에 람보르기니 기법 안에 들어오는 종목인가?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용 의료 로봇 기업 큐렉소 그리고 유진 로봇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유진 로봇은 살짝 또 람보르기니라고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함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여쭤볼 텐데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전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루닛이란 종목이었죠. 네, 그 암 진단을 위한 AI 플랫폼으로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런 큰 포부를 밝혔었고 또 유상증자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보는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AI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지금 얘기가 나왔고 뭐 확정된 부분들도 있고 또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이제 최근에 제가 또 한 이틀 전이었나 DR텍 같은 경우 상한가를 또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텍 그때 상한가를 잡아드린 건 아니고 준상한가였죠. 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 그리고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AI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500% 급등한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비노나 아니면 디알텍, 딥노이드, 그다음에 뭐 신테카바이오, 큐렉소도 또 의료 AI 쪽에도 또 포함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제 삼성과 두산 아람코가 반한 디알텍 500억 이익 제품이 4개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왜 자극적이냐?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나라 뭐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죠. 네, 그리고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지만 2등이 이제 아람코예요. 사우디의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2등인데 그런 굴지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 기업에 있는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뜻은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굴지에 있는 기업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약 3,800억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이 종목은 좀 약간 단점이 있어요. 유통 그 대주주 물량이 보유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통 비율수가 한 92%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항상 좀 약간 조심조심 다루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근데 500억 이상의 이익이 가능한 제품을 최소 4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커브드 디텍터를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터가 뭐냐? 방사선 화학물질의 존재를 검출하는데 쓰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이제 공동 연구를 또 하고 있고, 삼성 헬스케어에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키워드들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기업들이 뭐죠?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차트를 보시면 딱 정답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도 다 신고가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고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네, 다음 뭐 예전에 차트가 없죠? 보시면은 신고가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뭐 꼬리 매물대 그리고 종가 매물대 보시면은 신고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달 동안 달렸다가 한 달 조정받고 재차 뚫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높다고 버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절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천장을 뚫었다는 거는 또 새로운 어떤 다른 천장을 향해 달려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높지만 뭐 만약에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역사적 신고가와 함께 현재 이 종목은 이제 2015년도부터 형성이 되었던 8년간의 박스권을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종목이 이제 뚫어놓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안 내려가면은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이 DR텍 흐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제 얼굴 밑에 있는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좀 약간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딥노이드란 종목입니다. 네, 딥노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립이 된 국내 1세대 AI 개발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AI 산업에 AI를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다. 큰 모멘텀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 AI 의료 쪽에서는 가장 저평가되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알려져 있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를 넘어서 2차 전지 장비에 또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모멘텀에 있어서 첫 번째는 AI 시장 개화에 따른 본격적인 성장 국면,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기업이 이제 딥뉴로 혁신 의료기기에 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 AI가 AI 매출이 이제 연말부터 발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AI 솔루션 딥팩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AI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다 붙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의료 AI 관련주 대장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루닛이죠. 현재 이 종목, 이 루닛이라는 시총 같은 경우에는 2조 정도 돼요. 그리고 뷰노와 JLK가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되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2,400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뷰노랑 JLK의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종목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4,500억인데 얘는 되게 싸네, 한 뭐 2배 싸네, 50% 싸네. 그러면은 얘가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실 텐데 이제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같은 경우에 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매물대 돌파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여기 이 구간도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주봉 마무리 상당히 잘했어요. 오늘이 이제 주봉 마무리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이제 여기 이 상장 시초가 이후에 이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있긴 한데 지금 2021년도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가량 이렇게 밑에서 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매물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이 종목도 신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들 보시면 다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 신고가를 갔다는 거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매도 압박세가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매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물 압박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와 함께 이제 딥노이드 같은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쪽에도 이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의료 AI 섹터 요즘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디알텍 그리고 딥노이드 두 가지 종목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이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인 만큼 또 한 번 천장을 뚫을 수 있을지 함께 좀 대응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 통해서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또 USB도 챙겨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오늘의 올림픽 종목 어떤 선수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높이 뛸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전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던 종목 중에 이제 네이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얘가 진짜 멍청한가 봐요. 또 저점 근처에 또 가져다 붙으면서 마이너스 6%, 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 종목은 좀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뭐 네이버가 7% 떨어졌는데 얘도 한 7% 떨어졌어요. 근데 뭐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잘 방어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관점이고요. 방어를 해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얘가 전일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도 한 2번가량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한가 종목이니까 매매를 또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로는 이제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 네이버 생성형 AI가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와에 있어서 경쟁에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좀 약간 실망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이제 빅테크 대비 현지화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게 이제 네이버의 AI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픈 AI의 이 챗 GPT 3.5 버전이에요. 4버전까지 나왔는데 3.5 버전 대비해서는 하이퍼 클로버 X가 승률이 한 75% 정도 된다. 그리고 4 같은 경우에도 챗 GPT-4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불안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현재 그 네이버 AI에 대한 어떤 평가도 기다려질 거예요. 네, 나올 겁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현재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초대 규모 AI의 이제 하이퍼클로버 X와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요약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로 이제 AI에 대한 성장성을 다시 한 번 더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이미 수년간 이 AI 검색어로부터 체질 변화에 나서 왔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AI 관련해서는 1등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요. 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를 결정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AI에 대한 첫 번째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뭐 저는 이제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사실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어제 이제 강한 상한가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갭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뭐 들고 있잖아. 물론 저는 어제 이제 뭐 장중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잡아드렸지만 이 종목이 갭이 발생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좀 약간 주식 방송이랑 좀 약간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상가를 만든 창구가 이제 삼성 창구예요. 삼성 창구가 사실 상가를 잘 만들긴 하는데 좀 약간 좀 그 창구 자체가 좀 약간 삐리합니다. 네, 삐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그 시간에서 던졌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좀 잘 가진 못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메인 쪽에서는 오늘 또 받아내는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이후에 갭이 안 떴다라고 하면 어쨌든 상따한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35억이 상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저는 못 나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또 재차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즉 수익 실현을 이제 상따한 사람들 수익 실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은 그 안에서 저는 수익을 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봉상에서는 이제 뭐 람보르기니에 이제 포함이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매물대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이 안에서 조금 좀 짧게 전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있는 것 같아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좀 있긴 한데 이 구간을 어쨌든 종가상으로 해서는 네, 지금 뭐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요 돌파가 나왔어요. 원래 여기가 저항 자리였거든요. 제가 뭐 임의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락 트렌드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가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만약에 못 벗겨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힘들었겠지만 벗겨냈다, 종가상.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6,5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좀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7,500원, 손절가는 5,6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네, 폴라리스 오피스 흐름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올림픽 종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되겠는데요. QR 찍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가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